옛날에는 이제 몰랑몰랑한 이제 고무줄 같은 조직이다가 늘어나지 못하고 탁 찢어져 버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원장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팔꿈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맞는 얘기고, 하지만 대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의 내측 안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죠. 하지만은 골프와 테니스, 야구 등과 같이 채를 많이 휘두르는 운동들이 모두 팔꿈치의 안쪽, 바깥쪽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운동과 상관없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손과 손목의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하여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잘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식사를 혼자서 하기가 힘드시고요, 얼굴을 혼자서 씻기가 힘들게 되죠. 어깨 관절과 함께 팔꿈치 관절은 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얼굴 주위로 손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있는데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 바깥쪽에 힘줄의 퇴행성 변화나 외상성 파열 등이 생기는 것이고,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 안쪽에 힘줄의 퇴행이나 외상성 파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팔꿈치에 외상성 혹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나 팔꿈치 뒤쪽에 물혹 같이 생기는 점액낭염 등이 가장 흔하겠습니다. 먼저 질환마다 다르고요, 통증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한데, 먼저 경증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근골격계 질환의 단기간 치료가 최소 2주는 걸린다고 고려를 했을 때, 통증이 생기고 4에서 6주가 지속이 되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료가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2에서 4주 정도까지는 자가 인내를 하거나 자가 치료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자가 인내가 가능한 정도나 약물을 포함한 자가 치료에 호전이 있다면 지켜볼 수 있는 정도지만, 하지만은 자꾸 재발을 한다면 병원 내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먼저 외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골절 혹은 힘줄의 파열 등을 동반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겠고요. 세균성 이외의 세균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신의 열 증상과 함께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팔꿈치 관절 안에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야겠습니다. 이외에는 미약한 통증이라 하더라도 6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혹은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3단계 치료가 기본이 되겠고요.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통증 유발 자세를 피하고 약물 복용 및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재활 물리치료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힘줄의 유연성과 근육의 강화, 즉 도수 치료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점차적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 현장으로 복귀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자가 혈장 주사나 체외 충격파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환마다 다르겠지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 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3에서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 운동선수들이나 운동량이 많은 일반인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조기에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이외에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사 치료 등으로 감염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이나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자가 인내를 하고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점액낭염 같이 물혹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절 내시경적 치료로 가능하고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절개 방법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3-40분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하시고 1주 이내로 고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6주까지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활동으로 복귀는 6주 이후부터는 다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대부분이 분포한다고 볼 수가 있겠으며 남녀 성비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에게서 흔하시고요.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허리 등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체중 부하를 못 하시는 경우에 팔꿈치로 딱딱한 곳을 딛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흔하게 됩니다. 팔꿈치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되겠는데요. 그 두 가지가 보통 보면 운동과 관련한 경우도 많지만은 운동과 관련 없이 직업과 혹은 가정주부분들에게서도 흔히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꼭 운동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근골격계 질환이 그렇지만 워밍업 단계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근골격계 예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완근이죠. 전완근 근육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이나 손목을 많이 움직이는 작업, 그리고 운동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잘 먹고 얼굴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관절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병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반환점을 돌아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적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게 되는 법이죠. 병을 키우지 마시고 자가 인내하지 마시고요. 동네 정형외과 의원이나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